두터워지고 또 심장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또 나중에는 결국에는 심장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 짜게 먹는 습관과 이 관련 있는 만성 질환이라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짜게 먹는 민족일수록 고혈압의 유병률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01년도에 미국에서 조사된 보고를 보면은 하루에 이 소듐 섭취량을 6g 이하로 제한했을 경우에 한 달 뒤에 수축 혈압이 10 정도 이렇게 강화하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선천적으로 환경적으로 형성된 미각은 비만, 고혈압 등 치명적인 질환을 부를 수도 있다. 우리의 혀가 지금 건강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10월 10일자의 일본 경제신문입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하토리 영양전문학교의 교장이 지난 20년간 신입생의 미각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젊은이들의 미각이 점점 퇴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그리고 우마미 맛까지 이 농도를 4단계로 나눠서 미각 테스트를 하는데요. 가장 낮은 단계에서 5가지 맛을 모두 구별할 수 있었던 학생이 20년 전에는 50%였던 데 비해서 최근에는 2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토리 교장은 이 원인이 투성이 음식과 뿔뿌리식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투성이 음식이란 햄버거처럼 여러 가지 음식이 하나로 섞여 있는 음식을 말하고 뿔뿌리식이란 함께 외식을 해도 각자 자기 음식만 먹는 식습관을 가리킵니다. 이 투성이 음식을 뿔뿌리식으로 먹다 보면 혀가 단조로운 맛을 계속 느껴서 미각이 퇴화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입이 인스턴트 음식에 점점 길들여지게 되면 미각도 점점 퇴화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 초등학교 50명의 아이들에게 각설탕으로 농도를 달리한 설탕물을 맛보게 한 후 자기 입맛에 맞는 설탕물을 선택하라고 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장 단맛이 나는 2번과 두 번째인 5번을 선택했다. 학생, 왜 여기 2번에다 붙였어요? 그냥 맛있어. 젤로 맛있어요. 젤로 맛있어요? 네.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데 5번을 선택한 이유 역시 그 물이 가장 달게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일 달고요. 좀 무례해서요. 음료수 맛이 나는 것 같아요. 5번은요, 달고 맛있고요. 사탕 맛 같아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설탕물은 5번. 5번에 이제 선택을 했는데 요 속에 모두 몇 개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10개. 15개. 15개. 몇 개라고요? 14개. 모두 몇 개입니까? 각설탕 75개가 들어가 있는 게 5번입니다. 1.5L 페트병 물 속에. 그러니까 2번에는 모두 몇 개 들어갔을 것 같아요? 55개. 또 60개. 조금 더 많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90개 준비했습니다. 무지하게 들어갔죠? 아이들은 각설탕 15개의 농도도 제대로 구분 못했다. 무조건 가장 단 음식이 가장 맛있는 거라 여기는 아이들. 무엇이 아이들의 미각을 점점 둔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즉석식품에는 단맛을 내는 재료뿐만 아니라 짠맛, 신맛, 쓴맛을 내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 바람에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단맛 자체를 또 못 느끼게끔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들의 성분을 알아봤다. 햄버거에 들어있는 토마토 케첩은 4분의 1이 설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이스크림은 전체 무게의 약 23%가 설탕. 하나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인 27g과 비슷하다. 약 13%가 설탕인 탄산음료는 하나만 마셔도 26g의 설탕이, 이온 음료 하나면 그 반이 섭취된다.
그럼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소금 함량은 어느 정도일까? 식약청의 도움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속에 숨어있는 나트륨의 양을 조사해봤다. 피자 한 조각엔 1300mg, 더블버거 하나엔 9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다. 피자 한 조각에 햄 3조각만 곁들여 먹어도 WHO 하루 권장량인 5g의 소금보다 더 많이 섭취하게 된다. 케이크나 과자류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나트륨은 소금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가 있는 첨가물, MSG라든지 면을 계량하는 데 쓰는 첨가물,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와 같이 빵을 만드는 데 쓰는 그런 첨가물에도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짠맛이 아니더라도 나트륨 함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쉽게 WHO 권장량은 한 끼만 먹더라도 쉽게 오버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미각과 후각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모넬 연구소 소장인 뷰천 박사는 패스트푸드가 결국 우리의 미각을 망쳐놓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햄버거에는 많은 지방과 소금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미국인들처럼 케첩까지 많이 치게 되면 당분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음료수는 거의 순수한 당분이죠.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이렇게 자극이 강한 맛만 남겨놓고 영양소는 모두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극이 강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할수록 우리 몸은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 배운 그런 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호도와 합쳐져서 아동기에서 성년기까지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브라. 패스트푸드에 반대하며 시작된 슬로우푸드 운동의 중심지다. 제1호 슬로우푸드 레스토랑인 이곳에서는 생산지를 알 수 없는 재료나 먼 거리를 수송해온 재료는 쓰지 않는다. 이것들은 여기서 20km 떨어져 있는 까르망노라라는 도시에서 온 것입니다. 독특한 외형 때문에 다른 것들과 확연히 구분이 가죠. 요리의 생명은 신선한 재료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재료의 맛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요리는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슬로푸드는 각 지역 전통 재료와 제철에 나는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음식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콩을 재배하는 시기에는 콩을, 호박이 나는 시기에는 호박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제철의 재료를 이용한다는 것은 최고 품질의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브라의 사람들은 천천히 만들어진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는 식탁의 즐거움을 최대의 가치로 여긴다. 조금 더 기다리더라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길 원하는 것이다. 맛의 차이를 느끼나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이런 자연적인 원재료와 이들이 음식에 기울이는 특별한 신중함을 알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이 음식은 다른 평범한 보통 레스토랑과는 다른 특별한 뭔가가 있어요. 여기 음식은 모두 천연 재료로 만들어요. 질이 최상이에요. 지금 40여 개국에 7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을 만큼 슬로우푸드 운동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슬로우푸드 운동은 산업화된 음식으로부터 우리의 미각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좀 더 전통적인 식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경고한다. 미각의 민감성을 잃어가면서 우린 점차 최고의 품질을 갖고 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낄 수 있는 자연적인 맛의 가치를 평가하는 능력 또한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감각이 되고 마는 것이죠.